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로 꽉 막혔던 상생협의회가 드디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인천시와 지하상가 임차인들이 2달 만에 머리를 맞댄 건데요. 이제 논의의 시작이긴 하지만 성과는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그리고 유재홍 전 인천시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15일에 회의가 열렸어요. 인천시와 상가 임차인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네, 산통 끝에 2달 만에 상생협의회가 개최됐는데요. 인천시와 임차인 간의 분위기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임차인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았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2개월 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소통, 그리고 만남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하지만 양측 입장이 첨예하고 팽팽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할 길,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나쁘지 않았다는 분위기 전해주셨는데 이제 시와 임차인들 양측 반응 유 전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큰 틀에서 보면 상생협의회에 참여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에는 인천시나 특대위와 같은 입장이라서 양쪽 다행이긴 하지만 양쪽이 추구하는 방향이 너무나도 너무 다르죠. 극렬하게 다르다 보니까 갈 길이 좀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하상가 법인들하고 특대위가 이제 둘로 쪼개졌다가 다시 하나로 합치면서 상생협의회가 이제 구성이 됐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있을 상생협의회에 대해서는 다소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맞아요. 이제 그야말로 논의의 시작입니다. 상생협의회가 드디어 이제 문을 열었는데 인천시와 상가 측이 2달 만에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이 상가 측 특대위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이번에 협의회를 재개하기까지 좀 논의가 있었나요? 우선 지하도 상가 연합회에서 조강묵 특대위원장을 이제 이사장으로 추대를 했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상가 연합회 입장에서는 이제 조직을 안정화하고 전열을 가다듬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상생협의회가 15일 날이었는데요. 3일 전이죠. 12일 날에 13개 임차인 법인 대표들이 모여서 조강묵 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추대를 하게 되면서 임차인들이 이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이제는 상생협의회에서 인천시와 임차인 간에 이제 밀고 당기는 논의를 통해서 이제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고 최대한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앞으로 전략적으로는 특대위에서 지금 시위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4월 이후에 이 상생협의회가 열리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상가 임차인들 간의 갈등이 컸기 때문인데 기존 상가연합회 법인이 탈퇴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죠. 임차인들 간의 합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기존 탈퇴한 7개 법인들이 다시 연합회에 들어가 정상화되었지만 상생협의회에는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상생협의회 3명 몫이 특대위로 넘어갔는데 네. 조례 개정이나 제도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특대위 위주로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될 것 같고 연합회를 탈퇴했다 다시 가입한 7개 법인들은 지하상가 활성화 및 지원 방향 등의 논의에는 참여하겠다라는 뜻을 좀 밝혔습니다. 네. 임차인들 또한 지하상가 연합회가 정리된 만큼 특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라 앞으로 상당히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 몫의 그 위원 3명이 사퇴한 바 있는데 이 공석이 메워졌습니까? 기존에 계셨던 3분이 이제 탈퇴하면서 네. 그 공석이었던 부분이 그 조광목 특대위원장 그리고 이희숙 부평역 지하상가 점포 투쟁위원장 그리고 또 한 분은 도기천과 주한 시민 점포를 갖고 계시는 황민규 대협력위원장 이렇게 3분이 새로 들어오셨고요. 네. 기존에 계셨던 김영인 그 주한역 상가 법인 대표님까지 해서 총 4분이 최종으로 이제 구성됐습니다. 그렇군요. 기존과 이제 다른 점은 그동안은 법인 대표님들이 들어왔다 하면 이번에는 특대위에서 추천한 임차인들이 들어왔다는 게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은 이제 임원들이 아니잖아요. 법인 대표로 등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위촉장은 2분은 받지는 아직 못한 상황이고요. 법적으로 일단은 이제 등기가 돼서 임원이 됐을 경우에 위촉장을 앞으로 수여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협의안, 그 상생협의체 협의안이나 그렇죠. 조례에서는 그렇죠. 그 법인에서 지정하는 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위촉장 문제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새로 위촉된 이 인물들 가운데
모두 특대위 측의 인물들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의 상가 임차인들 간에 이견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그 7개 법인들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점을 이번에 다 말끔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네. 크게 그 임차인들도 문제를 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2차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궁금한데요. 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가장 큰 성과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았던 일이었었는데요. 그동안 인천시가 뭐 각종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점, 그리고 임차인 특대위 역시 그동안에 뭐 강경 일변도에 투쟁하지 않았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뭐 안에서도 계속 충돌이 양상으로 갈지 아니면 협의 과정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한발 양보해서 대화와 설득의 장으로 나와서 상생 협의회를 이뤘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게 최대의 성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생 협의회가 2달에 한 번씩 개최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6월 달에 개최됐으니까 8월, 10월 이렇게 개최가 되게 돼 있고 또 임시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소집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잘 적재적소에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회의 기간이 좀 길어지는 면이 있잖아요. 하지만은 시행 세칙으로 소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소협의회는 매달 1회 이상입니다. 1번, 2번, 3번 많이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하나의 성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은 만나지도 못했는데 한 자리에 모였던 것만으로도 큰 점수를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눈에 띄는 게 그 소협의회인데 그러니까 상생협의회 내에서 다시 9명으로 구성된 이 소협의회를 만들게 되는 건데 이게 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 상생협의회에서 이제 이번 측 임차인 측이죠. 법인 대표 신규 위원을 이촉한 거와 함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소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를 해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데요. 네. 이 정례와 임시회만으로 논의하기엔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회의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시와 그리고 임차인, 상가법인 대표 그리고 시의회 전문가 각각 2인씩에서 총 8인으로 구성이 되고요. 지금 현재 상생협의회 부위원장을 이제 소협의회 위원장으로 구성해서 총 9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지하도 상가 발전 방향 그리고 지원 대책 각종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협의회 위원장을 맡게 된 분이 최용규 인천대 이사장입니다. 위원장 역할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예, 위원장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용규 소협의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문가 몫으로 상생협의회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상생협의회 부위원장이기도 한데요. 부평구에서 부평구청장을 역임도 했고요. 또 국회의원도 2번이나 역임을 한 인물입니다. 현재는 인천대학교 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요. 다양한 경험과 경륜 그리고 이제 리더십의 소유자로 어느 정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또 최근 언론 보도에서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지하도 상가를 산업으로 바라보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스탠스를 밝혔는데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든요. 네. 그리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기대는 한번 해보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까, 대안을 마련할까,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상생협의회 내 소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매달 1회 이상 모임을 갖게 되면 효율성이 극대화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소협의회라는 게 뭔가 옥상옥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생협의회 내에 이렇게 소규모의 협의회를 두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 상생협의회를 개최를 하려고 그러면요 부시장이나 이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소협의회가는 상생협의회 중 15명 중 9명으로 구성돼서 일정 조율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네. 또 회의를 자주 진행함으로써 그 입장의 간극을 좁혀서 그 상생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나 제가 판단하기엔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상생협의회에서 지하상가 입장과 배치됐던 분들이 이제 빠지면서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소협의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상생협의회의 나머지 분들이 이제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상인 측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래요. 좀 자주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도 있겠고 또 우려스러운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 입장은 어떨까요? 소협의를 둔다는 것은 이제 회의 속성상 이제 효율화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신속성 그리고 레시화를 기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실제 뭐 국회나 시의회에서도 본회의가 있지만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바로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위원회, 뭐 상임위원회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은 앞서 유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협의회 구성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어느 정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 그 상생협의회 위원수가 15명이잖아요. 근데 그게 9명으로 줄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사실상. 그리고 지금 인원수가 뭐 시라든지 뭐 임차인 법인 대표가 4명이었던 것이 이제 2명씩 들어가는 거고요. 전문가 2, 그리고 시의회 2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상생협의회 구성 비율하고 또 소협의회 구성 비율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같은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상생협의회에서 전투력 센 사람들만 다 거의 모여가지고 협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상생협의회와 동일한 기능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생협의회와 할 얘기를 소규모에서 어떻게 보면 중복 회의에 뭐 시간적으로 여러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은 뭐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요. 다만 상생협의회의 위원장이 균형발전 정무부시장 아니겠습니까? 시 공무원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협의회 위원장은 이제 최용규 전문가 출신의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차인들의 입장을 좀 많이 들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한번 가질 수 있지 않나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앞으로 소협의회를 통해서 조례 시행 규칙안과 협의회 운영 세칙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 조례 시행 규칙이란 게 뭡니까, 의원님? 그 조례를 만들 때 공직에서 시대적 여건이나 또 운영의 탄력성 보장을 위해서 큰 틀에서 정하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이제 공직이 운영할 때 그 유연성을 만들어 주자고 해서 시행규칙을 이제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 네. 지하상가 운영 조례안을 보면 부칙 3조 3항에 각 개별 점포 사용자에 대하여 총 사용 허가 수익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자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 시작점과 대상자에 대한 논의가 아마 소위원회에서 그 논의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 상생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다소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뭐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나올 결과들은 제한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조례 시행 규칙이나 운영 세칙안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좀 이끌어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행 규칙이나 운영 세칙안으로 일부 상인들에 대한 입장을 이게 대변은 할 수 있겠지만 특대의 입장과 확연하게 그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큰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소장님? 저도 비슷한 입장이에요. 이제 국회로 치자면은 이제 입법, 법률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령, 부령으로 이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어쨌거나 조례 범위를 시행세칙이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양도 양수가 2년 뒤에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상황에서 마땅한 해법을 찾기란 뭐 시행세칙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보여지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에서는 그에 따르는 금전 보상을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인천시는 금전 보상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이제 지원책을 제시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접점을 찾아내기란 매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어쨌거나 소통의 장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나. 아예 그것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천시는 이 조례 개정 후에 점포를 계약한 임차인들의 점포 계약 기간을 최대 10년 보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천시에서 자꾸 그 부분적인 부분을 가지고 무언가 한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하지 말고 상생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상인분들이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운영의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극소수의 분들에 대한 지원책인데 그럼 현 조례에는 2년 동안은 그 양도양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네. 2020년도에 양도양수를 했다고 하면 그럼 다시 10년을 연장해서 2030년도까지 연장을 해줄지
전 이런 발표들이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시의 이런 제안, 임차인들을 달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임차인들 달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전대, 양도 양수 2년 제한과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지금 점포 계약 기간을 10년 동안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2018년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보장되는 거는 기존에 보호되는 내용입니다. 직접 점포를 이제 운영하지 않고 임대료 수입만 얻으려고 하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이 내용으로 그분들의 분노를 달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신들은 합법적으로 권리를 양수를 했지만은 기대와 다르게 실내에게 반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임차인들은 이걸 금전보상 이외에는 다른 보상으로 바라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작용이 있죠. 왜 그러냐면 편법적으로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년도나 아니면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네. 개정된 이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예를 들어서 그 지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양도양수를 했다고 하면 그럼 또 10년을 연장해 줄 거냐. 이런 법 테두리를 빠져나가는 방법들, 여러 가지 편법들이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인천시 의회에서는 전대를 허용하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퍼포먼스라고 했는데 인천시 의회 입장은 뭡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저도 퍼포먼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전대를 허용하는 특별법 촉구 제정 결의안을 지난 고전수 의원이 발의를 해서 지금 건교위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하지만 이렇게 결의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청와대나 국회로 보낸다 하더라도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겠느냐? 실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네.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서울과 그리고 부산, 사례 타 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정치적 세레머니에 그칠 수 있다. 그리고 지역구, 특히 지하도 상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부평, 미추홀 그리고 중구에 있는 시의원들이 이제 얼마나 민원에 시달리겠어요. 그거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세레머니에 그칠 우려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부평갑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성만 의원이 지금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 발의를 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역구에 지하도 상가 관리 지역구민들도 있는 이성만 의원 입장에서는 앞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갈지 그 행보가 주목되는 점도 있다 생각이 합니다. 네. 인천시는 이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가을까지는 결과를 내야만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서두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해법을 찾기까지 순항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예산 반영은 이미 물 건너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법인에서 광고 수입이나 기타 수익들이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네. 그걸 이번에 인천시 조례를 통해서 인천시에 다 기속되게끔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특대위에서 기존에 하던 대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게 특대위 입장이기 때문에 수평선을 달려갈 수밖에 없고 내년에 그 지하상가도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집어넣기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뭘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상생협의회 논의의 쟁점은 전대, 양수, 양도로 이제 금지를 하게 되면서 이 재산상 손해를 입는 임차인들을 어떻게 구제해 주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을 합법화해주면서 보상을 해줄 수는 없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가 없고요. 네. 이를 위한 법을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천시가 17년 동안 이제 불법 조례를 방기한 책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시민들에게 대해서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을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생협의회 내 소위원회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게 됐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조금 더 진일보한 협의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